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의 정지혜입니다. 과일은 껍질째 먹을수록, 곡물은 덜 정제될수록 건강에 더 좋다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일 껍질에는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도록 돕는 비타민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통곡물, 채소 껍질에도 각종 영양소가 더 풍부합니다. 이처럼 식재료의 영양소를 최대한으로 섭취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껍질째 먹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식감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버려졌던 과일 채소의 껍질과 뿌리. 하지만 과일 채소를 먹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식용 가능한 껍질과 뿌리를 함께 먹는 겁니다. 과일 껍질에는 산소나 햇빛, 해충으로부터 과육과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 기능이 풍부한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의 당분이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도록 돕는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컬은 껍질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채소의 경우 땅속 병충해와 싸우며 자란 뿌리와 껍질에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째 먹으면 좋은 대표적인 과일은 사과, 참외, 포도 등 색상이 선명한 과일입니다. 껍질 색소에 함유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성 화학물질은 진하고 강한 색의 과일에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연근, 우엉, 당근, 무 등 뿌리 채소는 껍질째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조리하고 남은 자투리 채소와 껍질, 뿌리 등은 모아두었다가 육수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껍질에 혹시나 묻어있을 수 있는 잔류 농약과 미생물이 걱정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올바른 세척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운 과일 같은 경우는 간단히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여러 번 헹구시는 걸로도 충분히 세척이 되지만 때로는 표면이 울퉁불퉁한 과일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중성세제를 연하게 희석시킨 물을 한 5분 정도 담궜다가 깨끗한 물로 헹궈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한편 껍질째 먹게 될 경우 조리 시간도 단축될 수 있는데요. 또 식재료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껍질째 먹기. 우리 식탁에 활용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최근 일본에서 생후 5개월 된 남자아이가 꿀이 섞인 이유식을 한 달가량 먹고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이처럼 한 살이 되지 않은 아기들은 면역력과 위기능이 약해 성인들이 먹는 몇몇 음식들을 섭취할 시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는데요. 돌전 우리 아이가 조심해야 할 음식과 또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잠든 틈을 타 이유식을 만드느라 분주한 한 가정집. 만 3세인 아들과 생후 6개월 된 딸을 둔 유지연 씨는 초보 엄마 딱지를 뗀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도 이유식을 만들 때는 신경 쓰이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선 아기가 처음으로 접하는 음식이니까 그 음식이 좀 신선하고 제일 좋은 재료를 쓰길 먼저 제일 중요시하고 지금 이 시기에 아기한테 제일 필요한 영양분을 주는 음식이 뭘까 거기에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이의 평생 입맛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식은 일반적으로 생후 4개월이 지나면 먹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이유식을 통해 다양한 맛을 보고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골고루 먹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잦은 잔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식을 시작할 때는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는 쌀죽으로 시작해 채소, 과일, 육류 순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맛, 짠맛 등 자극적인 맛에 일찍 익숙해지지 않도록 식품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구마, 밤, 단호박 등을 이용해 식재료 고유의 단맛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또한 초기 이유식일수록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식재료만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식재료가 섞이게 되면 음식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아이가 한 가지 음식 맛을 집중해서 탐구해야 편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때는 3일에서 4일 정도는 피부 발진이나 배변 상태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두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에게 음식을 만질 수 있도록 하면 음식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8개월 이후에는 숟가락으로 스스로 먹도록 하면서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한편 꿀처럼 소화기관이 발달하지 않은 아이가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분유처럼 소화와 흡수가 어려운 생우유와 염분이 많은 고등어와 조개 등 어패류는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 중에서는 미세한 털이 있는 복숭아와 키위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과일이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가 식생활교육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희대학교 블링블링, 공주대학교 플러스 등 총 15개의 동아리이며 5월 중으로 사전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교넷은 바른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대학생 동아리의 식생활교육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가 도시민 식생활 문화교실을 실시합니다. 전국의 롯데마트, 이마트 등 총 53개소에서 6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지점별로 날짜는 상이합니다. 제철 음식, 전통 식생활 등 총 4회 진행되며 해당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식생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못했다라는 분들 계신가요? 그 고민을 해결해 줄 곳이 생겼는데요. 수원에 자리 잡은 바른 식생활 교육체험관입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체험관 개소식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이 호수의 이름은 서호입니다. 이 서호는요, 예전에 농업 용수를 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 호수인데요. 이처럼 수원에는 근대 농업의 향기가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식생활교육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경기도 수원 농민회관 별관 1층에 위치한 바른 식생활 체험관. 체험관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청, 지역 식생활교육 네트워크의 대표 등 식생활교육을 위해 힘쓰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바른 식생활 체험관은 식생활 분야와 관련된 전문 교육 체험 공간인데요. 이 강점을 어떻게 차별화하면 좋을지에 대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눕니다. 특히 이 식생활 네트워크가 좀 했으면 싶은 게 말복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자. 그래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면서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좋은 먹거리를 설명하기 전에 먹거리 중요성을 공감하는 것이 식생활 교육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 보이시나요? 바른 식생활 체험관의 미래가 아주 밝아 보이죠? 드디어 바른 식생활 체험관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체험관을 구경해 볼까요? 체험관 벽에 붙어 있는 식생활 관련 자료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음식별로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냉장고 모형부터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방아까지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이처럼 이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작은 교실 옆에는 조리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 벌써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체험관의 개관을 기념하며 약밥과 숙버무리를 만들고 있었네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앞치마를 두르고 두건을 쓰고 출동! 쑥에는 아르테미신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 식재료인 쑥에 쌀가루를 넣고 고루고루 섞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찜기 속에 넣고 푹 찌면 쑥버무리 완성! 완성됐습니다. 완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향도 너무 좋아요. 찹쌀과 대추를 넣어 만든 촉촉하고 쫀득쫀득한 약밥도 완성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만든 요리를 다 같이 맛보니 맛도 즐거움도 2배네요. 쌀하고 또 쑥하고 밥 먹으러 해놨으니까 쑥이라는 말대로 그냥 힘이 확 땅에서 생명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거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오늘은 대추고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약식을 하니까 정말로 약이 되는 그런 약식을 먹어보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바른 식생활 체험관 옆에는 조그만 텃밭도 있습니다. 귀여운 돌을 쌓아 만든 텃밭의 이름이 키홀가든이라고 하는데요. 키홀가든? 조금은 생소하시죠? 이 작고 귀여운 텃밭 이름이 키홀가든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키홀가든 이렇게 좀 생소한 이름인데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키홀가든이라는 것은 이 텃밭의 모양에서 지금 유래한 이름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텃밭 모양이 이렇게 열쇠 구멍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쪽 부분은 플래닝 존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작물들을 심고 있고요. 저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망으로 해놓았는데요. 저 부분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저쪽에다가 넣으면은 저쪽에서 자연스럽게 퇴비가 되어서 이쪽에 작물을 심은 부분에 퇴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직접 채소를 수확하고 또 수확한 채소로 요리도 하는 그런 식생활 교육 현장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작물들을 키울 생각이세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저희 감자를 심어 놓았고요. 그 사이사이로 잎채소들과 쑥갓들과 그리고 이 넝쿨을 타고는 오이를 심을 예정입니다. 테두리를 따라서는 수원딸기를 심어서 수원딸기 넝쿨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텃밭 체험과 조리 체험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 아이들의 참여를 더 높일 수 있겠죠? 생애 주기별로 식생활 교육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빠와 자녀 간의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다양한 부분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고 아니면 뭐 대학생 기타 뭐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식생활 교육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이곳 바른 식생활 교육 체험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친구들과 혹은 자녀분들과 함께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식생활 박사라입니다. 식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 중 옳지 않은 정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식생활의 오해를 모아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식생활, 오늘의 주제는 영양소가 듬뿍듬뿍 들어있는 채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신선 채소와 냉동 채소, 이 두 종류의 채소에 함유된 각각의 영양소는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두 채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통상적으로는 신선 채소는 밭에서 수확해 바로 매장 판매대에 올라오는 것을 말하며, 또 냉동 채소는 수확 직후 곧바로 냉동돼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신선 채소가 냉동 채소보다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밭에서 바로 수확한 채소가 가장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냉동 채소도 수확 후 몇 시간 이내에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이 영양소의 손실은 거의 없어 높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대에 오래 놓여 있거나 소비자가 구매한 후 냉장고에 오래 둔 신선 채소가 바로 냉동을 시켜서 보관한 채소의 영양소보다 더 풍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국외에서도 사실 신선 채소와 냉동 채소의 영양소 함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신선 채소와 냉동 채소가 둘 다 영양소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신선 채소를 구입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수확한 지 얼마 안 되는 채소를 구입해서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리해 드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구입 후에 집에서 먹지 않고 오래 보관하게 될 경우에는 냉장고를 너무 믿고 오래 두는 것보다는
바로 냉동을 시켜두었다가 조리할 때 꺼내 드시는 게 훨씬 더 영양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선 채소는 구입 후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고 또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채소별 보관법을 알면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잎채소는 데치거나 삶아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또 수분이 많은 오이는 냉동시키면 모양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신문지로 싼 다음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는 손으로 겉잎을 뜯어낸 뒤 비닐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알쏭달쏭 식생활, 신선 채소와 냉동 채소, 영양소 차이는 크게 없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정확한 식생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식생활. 가정의 달 5월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꽃 선물 많이 하실 텐데요. 가장 많이 선물하는 꽃인 카네이션은 감사와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튤립은 고백, 장미는 사랑, 프리지어는 우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친구, 연인, 부부에게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을 꽃에 담아 선물하는 따뜻한 5월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바른 밥상, 앞으로도 다양한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